네, 오늘은 크림을 활용한 5가지의 메뉴를 좀 준비했고요. 지금 가을과 여름부터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도 다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으니까요. 잠깐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간중간에 크림북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할 거니까요. 만약에 기존의 크림 메뉴가 조금 궁금하셨다, 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스 내방하셔서 보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2가지 티 메뉴랑 2가지 커피 메뉴 그리고 1가지 스무디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시기에 맞춰서 가을에도 활용하셔도 좋지만 현재 지금부터 판매하셔도 크게 손색이 없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드라이비터 오렌지라는 시럽을 활용해서 크림을 만들 거고요. 이 드라이비터 오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셨을 트리플색과 같이 조금 같이 사용하는 시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이비터 오렌지는 오렌지 껍질을 활용해서 만든 시럽으로 오렌지가 갖고 있는 상큼한 향이나 이런 것들 약간 드라이한 맛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시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드라이비터 가까이 오세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드라이비터 시럽을 활용해서 크림을 만들 건데요. 이 드라이비터 크림 시럽은 밀크티나 이런 데 활용하셔도 좋지만 요새 크룽지나 아니면 허니브레드 이런 디저트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 위에 한 스푼씩 이렇게 얹어 주셔도 되게 다양하게 약간 색깔을 입힌 메뉴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비터 오렌지 시럽을 30ml 넣을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터 오렌지 시럽을 30ml 정도 넣어 주시고요. 크림을 이제 넣고 휘핑을 칠 건데 저는 오늘 캐리메이드라고 하는 컴파운드 크림을 쓸 거예요. 컴파운드 크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카페에서 메뉴에 활용하실 때 동물성 아니면 식물성 뭐가 좋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컴파운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컴파운드를 조금 짧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식물성 크림의 가장 큰 장점은 보형력이 좋다죠. 찬 음료에 올리거나 뜨거운 음료에 올리거나 상관없이 모양이 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동물성 크림이 갖고 있는 약간 진한 우유의 맛이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파운드 크림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모두 다 섞어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리메이드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시럽과 크림의 비율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대부분 시럽 30ml에 크림 100ml 비율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재료들은 밑에 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캐리메이드 크림을 그건 어디서 사요?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했고요. 네이버에 캐리메이드 이렇게 치시면 뭐 가격대가 뭐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7,000원 선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0ml 넣고 얘를 크림을 쳐줄 건데요. 크림 주시겠어요? 크림은 오늘은 제가 블렌더 대신에 이 휘핑기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이나 카페에 이런 휘핑기 없다, 믹서기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믹서기에 넣고 저속으로 돌려서 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크림을 만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요. 농도는 취향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음료가 좀 더 많이 나간다, 찬 음료보다는 뜨거운 음료의 비중이 더 높다 하시면 크림을 조금 더 단단하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묽게 쳐지게 되면 크림이 서브하고 이동하면서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서브하실 음료의 온도를 조금 고려하셔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렌지 크림은 제가 캐러멜 베이스의 밀크티에 활용을 할 건데요. 다빈치의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죠. 캐러멜 소스는 찬우유에도 잘 풀리고 뜨거운 거에도 잘 풀리는 제형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15ml 펌프를 꽂아놨는데 이제 취향에 따라서 15ml, 우리는 45ml 단위가 많이 나간다 하시면 얘 세 펌프 하시면 45ml가 되겠죠. 그래서 30ml가 더 많이 나가신다 하시면 30ml 펌프를 쳐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 크림은 다 쳐진 것 같으니 밑에 베이스에 캐러멜 소스를 넣을게요. 저는 캐러멜 소스에 오늘 사용할 티는 루이보스 티를 쓸 거고요. 루이보스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새 많이
각광받고 있는 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카페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와 그리고 수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티여서 요새 약간 헬시한 음료들 그리고 디카페인 이런 음료를 찾는 손님들께 좀 잘 어울리는 티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올리기 전에 티와 우유 그리고 티를 먼저 혼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루이보스 썼지만 취향에 따라서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셔도 좋고 얼그레이도 활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추천은 루이보스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얼음을 채워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뜨거운 메뉴 할 거다 하시면 스티밍한 우유를 부어주시면 되겠죠. 크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얼음을 너무 꽉 채워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유를 부어서 한 번 더 섞겠습니다. 아니 다른 게 믹서도 있어요. 한 번 더 섞는 이유는 위에 크림이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면 예쁘겠지만 드시기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서브 해주시기 전에 한 번 더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냉장고에서 민트 좀 꺼내줄래요? 그리고 크림 스푼. 여기 있어요. 크림 스푼으로 크림을 뜨겠습니다. 크림의 농도는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이 정도의 농도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얘보다 더 단단하게 되면 찬 음료에 넣었을 때 얼음 찬기 때문에 크림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주르르 흐르는 정도가 아마 서브 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크림은 농도나 이런 거는 취향이니까요. 원하시는 농도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뜹니다. 그래서 가운데 살살살살 해주시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봤던 크림처럼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니쉬를 빠뜨릴 수 없죠. 아까 여기에 크림에 어떤 걸 넣었죠 제가? 크림에 어떤 시럽을 넣었죠? 오렌지 시럽을 넣었죠. 그래서 잘 어울리는 약간 말린 귤칩이나 오렌지칩 다 상관없고요. 그리고 약간의 티니까 조금 신선한 느낌, 프레시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허브류 이런 것들을 살짝 얹어주시면 메뉴 크게 어렵지 않게 완성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요새 유행하고 있는 크림티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메뉴는 여기다 잠깐 둘게요. 끝나고 뭐 드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드시는 걸로. 혹시 이 메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이름은 저는 오렌지 카라멜 루이보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제명하며 끝나고 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다음 메뉴도 티를 활용한 메뉴인데요. 요새 워낙 다양한 티 베리에이션 음료가 나오다 보니까 얼그레이나 다른 티 말고 추가적으로 색다른 티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대체품으로 많이 찾으시는 게 호지차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일반 호지티를 그냥 라떼로 하게 되면 조금 뭐 밋밋한 느낌도 있고 약간 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특유의 약간 고소한 맛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저는 다빈치의 로스티드 아몬드를 섞어서 메뉴를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로스티드 아몬드 시럽을 넣어서 고소함을 조금 더 살린 호지차 메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호지차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린티를 커피처럼 한번 볶아서 그린티가 갖고 있는 약간의 비릿한 향이나 떫은 느낌을 날려서 좀 고소한 맛을 좀 만들어낸 가지게 된 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는 우려내는 입차가 있고요. 저처럼 파우더 형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쓰시기 좋으신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소한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로스티드 아몬드를 밑에 베이스에 깔겠습니다. 저는 15g 정도 넣을 거고요. 취향에 따라서 시럽의 양은 가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음을 채워주시고요. 저는 오늘 일반 우유를 쓰지만 요새 또 대세가 플랜트 밀크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오트나 아몬드 이런 거 써주시면 좋아요. 밑에 아몬드 시럽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몬드 우유랑 상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성 베이스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고려해보셔도 좋은 메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넣어주시고요. 크림 만드는 건 앞전과 동일해서 제가 미리 크림을 만들어 놨거든요. 크림은 만드셔서 냉장고에 보관하신 후에 살짝 차갑게 서브 해주시는 게 메뉴 활용하시기에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시럽을 동일하게 30g을 넣고 크림 100g을 넣어서 만든 크림이고요. 이 친구도 동일하게 주르르륵 떨어지는 농도로 만들었습니다. 뭐 조금 더 우리는 쿠키를 굽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단단하게 하셔서 쿠키 같은 것들을 좀 꽂아주시면 약간 식감까지도 재밌게 챙겨갈 수 있는 메뉴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크림을 먼저 넣고 호지차를 위에 부어줄 거예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지차를 위에 쭈루루룩 넣어주시면 되고요. 호지의 농도는 이거보다 더 진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크림을 한번 위에 더 얹어주시고요. 아까 여기에 베이스로 어느 시럽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몬드죠? 그래서 아몬드 분태를 위에 조금 뿌리겠습니다. 우리 아몬드라고 답해주신 분께 크림북을 좀 드릴까봐요. 오늘 나온 레시피들이 다 거기, 크림 레시피들이 다 거기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가지고 계신 뭐 허브류나 요런 것들, 쿠키 요런 것들 얹어주시면 좋겠죠. 저는 오늘 여기 위에 아까는 타임을 썼으니까 오늘은 자스민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스민 같은 것들 하나 위에 딱 얹어주시면 되게 티의 느낌을 좀 잘 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메뉴는 완성입니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에스프레소를 첨가하셔서 호지라떼를 하셔도 좋아요. 더 드셔보시고 이제 에스프레소도 잘 어울리겠다 원한다 하시면 여기에 에스프레소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 메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두 번째 메뉴까지 궁금하신 거 있다? 다들 끝나고 질문하시죠? 그럼 세 번째 메뉴 할까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지만 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저트에서 좀 영감을 받은 메뉴를 준비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디저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메뉴에서는 크림 브릴레라는 이제 디저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위에 크림을 얹고 설탕을 토칭하는 형태의 메뉴로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톡톡 부셔서 크림과 함께 설탕을 드시게 되면 식감까지 굉장히 재밌는 메뉴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요새 또 핫한 우리나라의 디저트가 있죠. 뭘까요? 맞추면 크림북 드리겠습니다. 요새? 예, 맞습니다. 약과입니다. 그래서 약과의 느낌을 조금 살린 메뉴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림 브릴레부터 메뉴 진행하겠습니다. 크림 브릴레는 보통 슈크림 메뉴를 할 때 함께 유행하는 메뉴인데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주재료들이 조금 캐릭터가 비슷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특색 있는 컨셉으로 좀 저는 하고 싶어서 설탕 토칭했을 때 가장 맛있는 그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이제 바나나를 같이 넣어서 조금 더 달콤한 디저트 컨셉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닐라 시럽을 넣어줄 거고요. 바닐라 시럽의 경우 뭐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키즈 메뉴로 이제 우유에 얘만 해서 바나나 라떼로도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게에 키즈가 많이 온다 하면 바나나 크림 뭐 우유 이런 거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얼음을 채워 넣겠습니다. 얼음을 채워주시고요. 여기에 우유, 에스프레소까지만 넣어주시면 바나나 라떼겠죠. 잔이 작아서 용량을 조금만 넣을게요. 드시기 좀 편하셔야 되니까 에스프레소까지 넣고 한번 섞고 크림을 얹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위에 크림 브릴레 하면 아무래도 바닐라, 풍부한 바닐라의 향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빈치 바닐라빈 소스를 활용한 크림을 얹을 겁니다. 이 바닐라빈 크림은 여러분들 슈크림 라떼 하실 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아인슈페너, 노멀 아인슈페너를 하실 때 바닐라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바닐라 그러면 소스가 시럽과 다른 점은 뭐냐 일 텐데, 바닐라 시럽은 바닐라의 향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면 소스는 제형 특성상 입안에 남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이제 바닐라의 향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향이 필요하다 하시면 시럽을 쓰시는 게 좋고요. 약간의 끈덕한 질감이나 아니면 바닐라의 향이 좀 맛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바닐라빈 소스를 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을 얘는 다른 메뉴랑 다르게 플랫하게 한번 깔아줄게요. 플랫하게 한번 깔아주시고요.
여기에 설탕을 살짝 뿌리겠습니다. 설탕을 살짝 위에 뿌려주시고 토칭만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메뉴예요. 토칭 생략하고 싶다 하시면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토핑을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새 토피넛 토핑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좀 살짝 얹어주시면 설탕의 약간 크런키한 식감을 굳이 토칭을 하지 않아도 살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살짝만 태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기다리면 식으면서 겉에 바삭바삭한 식감까지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저는 바나나 칩을 조금 더 얹겠습니다. 뭐 바나나 칩 같은 거 뭐 한두 개 얹어주시면 약간 얘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줄 수 있겠죠. 멀리서 보면 그냥 크림 브릴레인지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에 저는 페퍼민트가 있기 때문에 페퍼민트 넣겠습니다. 우리 민트 같은 거 혹시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세요?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수줍어서 말씀 안 주시는 걸로 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민트 같은 것들을 보관하실 때는 저처럼 이런 바트에 넓게 퍼뜨리신 다음에 젖은 냅킨이나 행주 같은 것들을 덮어주셔야 얘네가 상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트 사자마자 애들 너무 죽어요, 너무 오래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보관하는 통이 작지 않은지, 그리고 민트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트 얘기를 살짝 곁들여서 세 번째 메뉴인 바나나 크림 브릴레가 완성됐습니다. 와. 네, 이것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로 네 번째 메뉴 하겠습니다. 네 번째 메뉴는 약과 메뉴고요. 약과 혹시 약과를 활용한 디저트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약과를 활용해서 요새 버터바나 아니면 르뱅 쿠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과의 포인트는 집청, 겉면에 발라진 시럽과 약간의 시나몬 향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카페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구현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캐러멜 소스와 시나몬 파우더를 활용해서 크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약과하면 약간 튀기거나 굽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구운 향 그리고 고소한 느낌을 어떤 걸로 줄까 하다가 아까도 사용했던 로스티드 아몬드 시럽을 활용해서 약과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만드는 공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림만 만들어 주시면 다 하고 크림 얹고 토핑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티드 아몬드 시럽을 밑에 베이스로 넣어줄 거고요. 잔이 크니까 얘는 조금 더 넣겠습니다. 로스티드 아몬드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새 개성주악이다 뭐다 하면서 되게 베리에이션이 많은 약과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다른 템은 저희 다빈치 제품 중에 피칸 프랄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피칸 프랄린은 견과류, 피칸을 설탕에 넣고 졸여서 만든 서양식 디저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소한 느낌? 그런 것들을 더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음을 또 채워주시면 되고요. 우유 넣고 에스프레소 넣고 크림 얹고 가니쉬 하면 끝나는 너무너무 간단한 메뉴죠. 우유 넣어주시고요. 에스프레소까지 넣고 섞겠습니다. 드시기 편해야 하니까 에스프레소까지 넣고 섞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아까 캐러멜과 시나몬 파우더를 써서 만든 크림을 넣겠습니다. 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냉장 보관을 하시면 겉면이 좀 단단해질 수 있어요. 살짝 마른 듯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한번 위아래로 다 골고루 섞어주시면 다시 약간 이런 질감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오버 휘핑해서 크림이 너무 딱딱해졌어요 어떡해요 하시면 우유를 소량 살짝 섞어서 농도를 좀 잡아주시면 크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크림도 사실 취향에 따라서 농도가 조금씩 다 다른데 저는 사실 조금 묽은 크림을 선호해요. 왜냐면 단단한 크림은 이렇게 토핑류를 얹는데 굉장히 좋겠지만 드시다 보면 크림 따로 우유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림은 꼭 테스트 해보시고 농도 맞춰서 제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집청에 시나몬이 들어가니까요. 시나몬 살짝 뿌려주시고요. 저는 마침 약과가 있어서, 미니 약과가 있어서 위에 같이 토핑하겠습니다. 위에 그냥 이런 약과 같은 것들 하나 얹어주시고요. 갖고 계신 허브 같은 것들 살짝 얹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약과 컨셉의 느낌의 메뉴를 만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디저트에서 영감을 받은 두 가지 메뉴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뉴는 스무디 메뉴로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무디 메뉴가 아무래도 여름을 앞두고 많이들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고 조금 디저트에 이어서 같이 연관을 받아서 조금 굉장히 달고 좀 색다른 느낌의 초콜릿 스무디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초코포타니니 뭐니 약간 초콜릿을 활용한 스무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다빈치가 갖고 있는 특색을 좀 잘 살려서 맛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초콜릿 쿠키가 또 스테디셀러죠. 누구나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초콜릿 소스에 저희 쇼트브레드라는 시럽을 넣어서 메뉴를 준비했고요. 이 쇼트브레드 시럽은 이 쇼트브레드 시럽은 버터링 쿠키와 맛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나는 버터크림 커피가 하고 싶다 해서 버터 향이 나는 혹은 버터의 재료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쇼트브레드 쿠키로 크림 만들어 주시면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스무디이기 때문에 안에 넣고 다 같이 갈아줄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 소스는 30ml 넣겠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45ml까지 넣어주셔도 좋고요. 저는 쿠키의 맛이 조금 더 잘 났으면 좋겠어서 시럽과 소스를 동량 비율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은 취향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스무디 하면 사실 베스킨라빈스나 기타 뭐 하겐다즈 요런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왜 아이스크림을 파는 집에서 스무디를 만들면 맛있는가? 여기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뭘 것 같다? 이런 거.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서 그쵸?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게 되면 크림볼을 하나 드릴까봐요, 선물로. 지거를 드릴까요? 아이스크림이 안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게 되면 텍스처도 텍스처지만 유지방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까 말씀드렸던 향이 조금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넣고 스무디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단가를 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대신에 요 컴파운드 크림, 캐리메이드 크림을 같이 넣어서 아이스크림을 넣은 것처럼 약간 그런 질감이나 아니면 텍스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하프앤하프라고 해서 크림과 우유의 1:1 비율을 하프앤하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넣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하프앤하프 넣기에 우리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음료 판매 가격이 저렴한데 하시면 우유가 110ml 넣으시는 스무디를 만드신다면 뭐 30ml나 40ml 정도 크림을 해주시면 그래도 우유만 넣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바디감이나 이런 질감이 좋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크림을 많이 사주셨기 때문에 하프앤하프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스무디 우리 잘 나간다, 하프앤하프 쓰고 싶다 하시면 믹싱 피처 같은 데다가 아예 동비율로 하셔서 부어서 나가면 되니까 아주 편하겠죠? 크림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얼음량. 스무디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얼음 몇 개 넣어요? 몇 알 넣어요? 이러시는데 너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12알, 13알 이렇게 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교육을 해드릴 때 만약에 내가 이만한 음료에 스무디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뽕긋 올라오게 한 컵을 넣으시면 한 잔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 해야 될 건 빡빡하게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묽게 갈 건지에 따라서 얼음의 양을 가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짝 묽은 스무디를 원하기 때문에 얼음을 봐가면서 두 번에 나눠서 갈게요. 만약에 컵도 할 수 없다, 너무 바빠, 컵 한 컵 먼저 하시는 분들은 넣으시고 액체보다 얼음이 살짝 올라오면 농도는 어느 정도 맞아요. 이제 대신에 그렇게 되면 잔용량이 맞은지를 또 체크하셔야겠죠.
얼음의 또 상태에 따라서 블렌더도 달라지거든요. 같은 블렌더를 써도 제빙기나 아니면 다른 얼음의 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무디의 농도가 달라지니까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 한 번만 갈아주시겠어요? 내가 갈까봐, 그죠? 안 해봤지? 5번으로 눌러서 갈아주시면 돼요. 네. 저렇게 하시면서 저는 초콜릿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고 싶어서 잔 벽면에 초콜릿 소스를 살짝 넣겠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섞어서 드실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만들어 놓은 초콜릿 크림. 초콜릿 크림은 초콜릿 소스 30에 크림 100을 넣고 휘핑을 친 거예요. 요것도 취향에 따라서 소스의 양을 가감해 주시면 되는데 소스가 많이 들어갈수록 약간 묽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만 유의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갈린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묽은 제형의 스무디가 나왔어요. 묽은 제형의 스무디를 저는 선호하는 이유가 스트로우로 드실 때 너무 팍팍하면 나중에 얼음만 남아요. 그래서 드시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묽은 농도의 스무디를 하겠습니다. 요새 이거보다 더 빡빡하게 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갈아주시면 딱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아이의 이름은 어디서 이 메뉴를 영감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이 메뉴를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쵸, 초콜릿 쿠키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위에 약간의 씹을 수 있는 약간 그래놀라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얹어서 약간 정말 디저트 같은 느낌의 메뉴를 할 거예요. 얘는 크림을 그냥 러프하게 많이 얹지 않으셔도 돼요. 러프하게 조금 얹어주시고요. 위에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약간의 그래놀라, 그리고 요런 초콜릿 열고 싶은데? 요런 초콜릿 토핑은 디저트 재료, 그러니까 베이킹 재료 파는 데서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 조금 얹어주시고 약간의 색감을 조금 더 내주고 싶어서 저는 여기에 병체리를 살짝 하나 얹어서 드릴 거예요. 여기에 뭐 갖고 계신 민트나 허브 이런 것들도 하나 얹어주시면 약간 정말 컵케이크 혹은 쿠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메뉴로 만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고요. 이 메뉴의 취향에 따라서 에스프레소를 부어주신다. 그 왜 콩카페에서 유행했던 코코넛 스무디 위에 에스프레소 부어주는 것처럼 하시면 이제 모카 스무디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5가지 메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계신 분들에게는 또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네요.